자, 두 점 사이 거리죠. 자, 뭐 간단한 내용이죠 사실. 뭐 여기에 어떤 왜 이렇게 안 나와? 수직선상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요 점의 좌표를 x1, 요 점의 좌표를 x2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너무 당연하게 순서 무시한다면 절대값에 x2 빼기 x1으로 계산하면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한 방에 우리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거리가 어디에서 우리 좌표평면상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요? 좌표평면상에서 O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가 x1, 여기가 y1. 이 점이 A라는 좌표고 그 다음에 여기가 x2. 좀 올라갈까요? 여기가 y2로 했을 때 이 점을 B라고 한다면 선분 AB의 길이 이 길이죠. 이 길이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항상 뭘 만들었어요? 피타고라스를 만들었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x2 빼기 x1이고 뭐 절대값 안 붙인다고 생각하고 y2 빼기 y1이라고 생각하면 결론적으로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루트의 x2 빼기 x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전체 제곱이었죠. 다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어쨌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라서 이건 뭐 읽고 넘어가시면 특히 원점과의 거리는 좌표 제곱을 하면 된다라는 관점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맞죠? 그거와 추가로 한 방에 설명할게요. 선생님이 종합해서.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결론적으로 선분의 내분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내용이. 그럼 선분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점의 좌표가 A고 이 점의 좌표가 B일 때 선분의 내부에 존재해서 내분점이죠. 내부를 갈랐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그러면 내분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이 P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이 수직선상에서 이 점을 X1, 이 점을 X2라 했을 때 기억나요? 이거 크로스로 계산했던 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구해서 P점의 좌표는 이게 맞나 봐봐요. 선생님하고 증명 한번 해봅시다. P점의 좌표는 X1에서 출발하잖아요. 맞죠? X1에서 출발해서 AP의 길이만큼 더해주면 되잖아. 선분 AP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하면 이 수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면 선분 AP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겠나? 선분 AB의 길이에서 이 전체 길이에서 M 대 N이니까 N 더하기 N분의 N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X2의 길이가 X2 빼기 X1이고 여기 AB의 길이가 거기 이제 M 더하기 N분의 얘가 N이 되는 거니 결론적으로 여기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 P의 X 좌표가 X1 더하기 이게 AP의 길이잖아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M 더하기 N분의 요게 증명이죠. 증명 좀 해봐라니까 제발 집에 가서. 자, 요거죠. 요거를 정리하면 M 더하기 N분의 자, 얘 분모 1이 있다 보고 M 더하기 N, M 더하기 N을 곱하면 M의 X1 더하기 N의 X1 더하기 분배 법칙을 쓰면 M의 X2 빼기 M의 X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누가 사라지고 얘가 사라지고 결론적으로 남는 걸 순서를 바꿔서 적으면 P의 내분점의 좌표는 M 더하기 N분의 M의 X2 더하기 N의 X1이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곱해지는 구조냐면 이렇게 그림상에서 항상 크로스로 곱해진다는 사실. 크로스로 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죠. 맞죠? 그래서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이었어. 원래 외분점도 있었는데 그건 교육과정 외니 외분점은 또 쓰면 안 돼. 근데 이게 웃긴 게 원래는 있었거든. 교육과정. 그게 2년 전만 해도 있었어. 교과서에 있었는데 외분점이 아예 빠져 있단 말이야. 그 외분점이 빠져 있으면 외분점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걸 두 번 계산해야 돼. 내분점만으로 이용하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외분점을 안 쓰는 게 좋겠죠. 내신을 해야 되니까. 서술형에 또 내 외분점 썼다가 감점 당할 수는 없잖아. 이따 교과 과정 내에서만 선생님 정확하게 가르쳐올게요. 알겠죠? 근데 외분점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일단 내분점 맞자. 자, 그러면 내분점을 이렇게 구하면 그러면 좌표평면상에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좌표평면상에서는 이렇게 구하죠. 좌표로 다시 가봅시다.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 자식아.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여기가 x2고 여기가 y2.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여기를 쭉 선분을 그었을 때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지. 좌표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을 하나 갖고 오죠. 병행하면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실. 이게 그래프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병행하면 이렇게 껐을 때 실제로 얘가 m 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바꿔와서 좌표를 그러니까 B 같은 거를 구할 때 이게 사실 중요한 관점이죠. A, B, C고 얘가 뭐 A1, B1, C1일 때 실제로 뭐 A, B 분의 고3때도 많이 나와요. 이 관점. 얘분의 얘를 구하라고 할 때 얘분의 얘나 만나봐봐. A1, B1 분의 B1, C1 어떨까요? B가? 같겠죠, 맞지? 그래서 이 관점을 갖고 와서 하면 계산식이 쉽고 이 관점은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상에서 계산식이 복잡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갖고 와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죠? 관점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를 그 X축으로 Y축으로 내린 점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인마의 X좌표는 여기 있단 말이지. 그렇지? 인마의 Y좌표는 여기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세 개가 선분이 병행하잖아. 그렇지? 병행하면 얘가 m 대 n이면 얘도 몇 대 몇이다? m 대 n이다 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수직선상이죠. 요거죠. 요거의 X좌표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좌표 자체는 크로스로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m 더하기 n분의 m의 x2 더하기 n의 x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X좌표를. 알죠? Y좌표도 얘가 m 대 n이면 여기가 m 대 n일 거니까 얘도 크로스로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이 좌표가 m 더하기 n분의 m의 y2 더하기 n의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 이 좌표평면상의 공식이 크로스로 계산해서 m의 x2 더하기 n의 x1 m 더하기 n분의 m의 y2 더하기 n의 y1이 되더라. 이렇게 각각을 평행선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자, 내분점까지는 괜찮죠? 맞지? 이것만 해도 벌써 몇 페이지가 나왔다? 일단 개념은 벌써 26페이지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잠깐 풀어볼까요? 예, 집어서 한번 적어보면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분점 구할 때 얘하고 얘 더하는 값이.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또 뭐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점과 점사의 거리 공식 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자, 뒤로 가서 필수 예제 1번 잠깐 볼까요? 자, 필수 예제 1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죠. A라는 점이 3,A야.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야. 자, A, 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해줘. 뭐 이런 말이거든요. 솔직히 이제 조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구하란 말은 모두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존재한다는 뜻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조금 이제 도형의 방정식만 우리 단원 자체가 제목이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맞죠? 도형은 점 도형이거든요. 선 도형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은 점 다르고 뭐 다르고 직선 다를 거고 뭐 다를 거고 원 다를 거고 뭐 다를 거고 자 2차 함수 포물선 다룰 거예요. 포물선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걸 다룰 거니까 그 관점까지 어쨌든 이해해 보신다면 얘를 모두 구하라는 뜻은 조금 이제 좌표 평면에 조금 많이 그려보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림이 제대로 이해가 돼야 문제 해석이 잘 돼요. 원도 마찬가지고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알겠지? 그러면 두 개가 왜 존재하는지 한번 그려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는 또 선생님 비율 좋으니까 없겠다. 자 2잖아요. B 딱 잡았잖아. 3,는 딱 어디가 있겠지? 이 선상에 있겠지, 맞지? A가. 그러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뭐한 점? 같은 점,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는 점? 2루트 5만 봐도 나는 알겠어. 1대 2대 루트 5야. 뭐라고? 1대 2대 루트 5. 그거 아닌가?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1대 2대 루트 5니까
요게 4만큼 왔잖아. 맞지? 그럼 요 1만큼 올라가면 4의 1은 2죠? 맞지? 2, 4일 때 이 길이가 2루트 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밑으로 두 칸 내려. 그럼 요 점의 좌표는 위로 두 칸이니까 이게 4니까 3,4 하나 나올 거고 굳이 계산 안 해도 그림만 그려도 나온다니까. 그 다음에 얘 길이는 2루트 오니까 요 길이가 4니까 요 길이는 1거 아니야. 그럼 얘는 3,0이겠죠. 맞지? A 값은 그래서 뭐하고 뭐 나온다? 4랑 또는 A는 0이다. 뭐 맞을걸? 답이? 맞잖아. 자, 그림만 그려도 나오는 게 답이야. 근데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잘 그려보면 되는데 얘는 뭐 다른 건 없고 3번 AB의 제곱이 얘 제곱하면 20이다. 이 방정식을 사실 풀어내는 거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은 우리가 사뿐하게 이해하고 있으니 얘와 얘 사이 거리를 그냥 하면 쭉 빼고 제곱, 쭉 빼고 제곱. 4의 제곱 플러스 A-2의 전체 제곱은 20이더라. 이렇게 풀면 얘가 16이 될 거니 넘어가면 A-2의 전체 제곱은 4가 되고 A-2는 플러스 마이너스 1 거고 A는 2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더하면 4, 빼면 0. 이런 식으로 구해내면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너무 옆에 거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3번은 이제 함께 나오는데 자, 조건의 루틴은 항상 만들어 놔야 되겠죠. 뭐 X축 위의 점이다, Y축 위의 점이다, 직선 위의 점이다. 그래서 좌표를 위의 점이라고 어쨌든 나타내면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B라는 좌표가 4,3일 때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을 P라고 했고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Q라고 했어요. 둘 다 구해줘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림만 잘 그려도 뭐라고? 그림만 잘 그려도 나오진 않겠죠. 분수 나오면 좀 힘들어. 이거 계산해야 돼. 그래서 X축 위의 점, Y축 위의 점은 당연히 얘를 A, 0으로 잡고 얘를 0, B로 잡을 수 있겠죠. 맞지? 이렇게 잡아서 풀어내는 거지. 그렇죠? 잘 안 보이나? 잘 보이지? 자,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거야? AP의 거리와 선분 BP의 거리가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좌표평면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1, 1, 2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4, 1, 2, 3, 4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2가 여기 3. 자, 이게 B예요. 4,3. 그랬을 때 X축 위에 어떤 점에서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뭐한 지점? 같아지는 지점이 있겠지. 이거 분수 나올 것 같은데. 2점 얼마? 3점. 그러니까 절대 그림을 믿으면 안 돼. 자,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이 지점이 이제 A, 0으로 이 P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요거는 요 방정식에 제곱해서 같다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그럼 P점이 우리가 A, 0으로 잡았으니까 점과 점 사이 쭉 빼고 제곱 더하기 얘 빼면 4는 쭉 빼고 제곱 A-4의 전체 제곱 플러스 9 이 방정식 풀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5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 4, 16, 25 이렇게 되고 이게 날아가면서 넘어가니까 10A가 되고 얘가 30일 거니 30 맞나? 뭐 틀린 것 같은데 4, 16 20이가 근데 뭐 잘못 적었어? 4,4 A 맞고 이거 혹시 점 잘못 잡았니? 나 4,3을 하고 싶어. 그럼 어쨌든 잘 만드는 문제를 딱 떨어지게. 20이니까 A는 얼마 나오노? 여기네. 2,0이었대. 그런 식으로 이거 똑같이 구해주면 되겠죠. 문제 될 게 없죠. 그래서 축 위의 점이다 미지수로 잡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만 사용하면 풀 수 있다.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필수에서 3번은 이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나왔죠. 그러면 이사가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직선 위에 있는 P 좌표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A, 2A 플러스 그렇죠. 천재네요. 그래서 얘 거리 같다 하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어떤 삼각형입니까를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어디 단어? 인수분해 단어였죠. 그래갖고 인수분해 가지고 두 변의 길이 같은지 피타고라스와 성립하는지 이렇게 나왔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삼각형입니까의 문제가 나오면 뭘로 생각한다?
변의 관계를 알면 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변만 알면 되니까 AB의 길이 우리 암산해 봅시다. 니어나 잘 봐야 돼. 요원이 볼 거거든. 자, AB의 길이 자 루트에 7749 더하기 7 빼기 3이니까 4의 제곱이죠. 49 더하기 16은 와 AB의 길이 루트 65예요. 맞죠? BC의 길이를 구하니까 36 더하기 16 36 더하기 16 50이죠. 그럼 BC의 길이는 52 마지막 C의 길이는 1 더하기 64니까 루트 65죠. 그럼 결론적으로 AB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같은 뭐 이등변 삼각형이다. 대수할 때도 우리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 너 기억은 안 나겠지만 어떤 삼각형가 나왔어요. 그럼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변으로 바꿨죠. 변의 관계만 알면 되는 거지. 루틴이 그냥 어떤 삼각형은 변이지 뭐. 넘어갑시다. 자, 필수 예제 5번이 이제 그나마 이제 좀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문제가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맞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죠. 필수 예제 5번 갈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이고 B라는 점이 4,6일 때 자, 성분 AP의 제곱 플러스 성분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고 그 최소값을 가지는 P의 좌표도 구해줄래? 라는 문제야. 맞지? 근데 이 P가 어디 위의 점이다? Y축 위의 점이래요. 이런 조건이 있죠. 그러면 P라는 좌표를 우리가 0,A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맞죠? 0,A 잡고 바로 표현해 봅시다. 선분 AP의 제곱 플러스 선분 BP의 제곱을 A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하는 관점이죠. 그러면 1 더하기 A 제곱 예, 죽대고 제곱, 죽대고 제곱 얘도 16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36 나올 거니 이게 52가 되고 요까지 53이 돼요. 맞죠? 그럼 이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 정식으로 고치면 되죠? 아니면 또 축을 때려 넣거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6A 뿔금하고 플러스 53일 거니까 얘는 2에 A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이고 딱딱딱 나오면 마이너스 18 될 거니 더하기 35더라 이렇게 딱 식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소수령 맞죠? 소수령은 꼭 식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객관식은 그냥 3 때려 넣어. 맞잖아. 3 때려 넣으면 되지. 3일 때문에 축일 때니까.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최소값은 35고 그때의 좌표 A는 3일 때잖아요. 3을 딱 때리니까 0,3이더라.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뭐 문제될 게 없이 어쨌든 구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근데 기하적 관점에서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냐? 없어?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뭘 말하고 싶을까 선생님이? 이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 약간 그래도 조금 우리 한번 했으니까 좀 이야기 좀 할게요.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니까 A점 마이너스 1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오, 7이다.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리고 우리가 나왔던 그 점의 좌표가 한 칸, 두 칸, 세 칸일 때였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A 제곱, AP의 제곱. 이 점이 0,3으로 P 나왔는데 삼각 부딘식에서 저게 의미가 아예 없구나. 저것보다 아예 없구나. 기하적 관점에서 이거의 제곱은 얘하고 얘의 제곱이죠. 맞죠? 그 다음에 얘의 제곱은 얘하고 얘의 제곱이죠. 맞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세 개가 있을 때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인데 두 개가 있을 때는 이 점을 바로 구하고 싶어도 식으로 계산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인가? 요거 두 개의 제곱이 결론적으로 임마고 요거 두 개의 제곱이 임마일 때 이 두 개가 관점 자체를 이해해보면 어떤 비이 정의될까? 없네요. 이게 픽스돼 있고 Y축에 픽스돼 있으니까 이게 의미가 없네. 원래는 이게 둘 다 이게 그냥 A, B라면 뭔가 의미 있는 점이 생기는데 이게 하나가 픽스돼 있으니까 의미가 없어지네.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6번 갑시다. 세 개 있을 때는 저기 무게중심인데 그게 없네.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 갑니다. 자, 일단은 자, 증명 문제죠. 증명 문제. 자, 증명 문제인데 어쨌든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 있을 때 우리가 중선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선분의 중점을 잡아서 이렇게 내린 선분을 중선이라고 하죠. 여기 중선이다. 맞죠? 중선이라 했을 때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요게 M일 때 파푸스의 중선 정의가 뭐냐면 얘의 제곱 더하기 얘의 제곱 AC의 제곱은 AM의 제곱 요 중선의 제곱 더하기 이 둘 중에 간단한 거 아무거나 적어도 상관없겠죠. 둘 다 길이 똑같으니까 이거의 꼭 2배 관계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결론적으로 중선정의거든요. 파푸스의 중선정의.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뭐고 좌표 평면 위에 올려서 증명해봐라 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얘 증명 문제는 항상 뭐부터 우리가 관점을 잡았어요. 어디를 원점으로 잡을까? 두 번째, 좌표를 정의하죠. 각 점마다 좌표를 정의하고 나서 세 번째가 뭐고? 좌변 표현하고 좌변을 뭐고? 이렇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점점 거리에 이용해서 좌표를 표현하는 거죠. 좌표로. 그래서 얘를 좌변을 표현하고 우변을 표현해서 이 식과 이 식이 완벽하게 어떻게 나온다? 똑같이 나온다를 보여주면 끝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증명 자체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y축을 넣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요 점의 좌표는 0,0 여기를 원점으로 보통 잡으면 좌표 찾기가 좋죠. 얘는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얘는 A, B가 되고 얘는 C, 0으로 잡으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는 점 이용해서 C, 0 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좌변 표현을 AB의 제곱 플러스 선분 AC의 제곱을 표현하면 얘와 얘 사이 거리니까 얘 주 빼고 제곱이니까 A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고 자 얘는 얘와 얘 빼기니까 A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돼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표현해보니 A의 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 얘가 날라가죠. 맞죠? A 2개, B 2개, C 2개면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표현되죠. 좌변 표현 딱 하고 우변 표현 서술형 적은데도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선분 BM의 제곱을 따로 표현해주면 되지. 자, 2배의 AM의 제곱은 얘 원점과의 거리죠. 맞지? 그래서 이마가 바로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나오고 얘는 그냥 C잖아. 그렇지? 그래서 C의 제곱이 나와서 어떻더라? 똑같이 나오더라. 따라서 성립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응용 문제 하나 낼게요. 만들 건데 지금. 자, 응용 문제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얘 제곱 더하기 얘 개념이 그거잖아.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몇 배다? 더해서 2배다. 그 뜻이잖아. 파푸스의 중선. 그러면 얘 응용 문제가 하나 만들어 본다면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등분은 재미없잖아. 그래서 몇 등분? 세 등분이 재밌잖아. 맞지? 그래서 재미없구나. 자, 세 등분이 너무 궁금한 거지. 누가? 이삭이가. 알았어. 자, 이삭아. 그럼 이게 한 어느 정도 갖고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문제 만드는 거 좋잖아. 얼마? 문제도 실제로 한번 풀면서 만들어 봐. 선생님 어떻게 출시할까? 이러면서. 그럼 얘 길이 얼마? 한 6? 알았어. 자, 그럼 이거 조금 더 길게 잡아야 되는데. 8? 얘는? 9? 오케이. 자, 알았어. 자, 6, 8, 9야. 그래서 이 길이도 구하시고 이 길이도 구해보래. 자, 그러면 우리 뭐 두 개를 A, B로 잡으면 됩니다. 알죠? A, B로 잡으면 얘를 A 잡고 얘를 뭐로 잡자? B로 잡아서 이 삼각형에서 파포스의 중성 정리. 이 삼각형에서 파포스의 뭐? 중성 정리를 써내면 A, B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성 정리는 6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요 길이가 3이잖아 전부 다. 그렇지? A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에 몇 배다? 2배거든? 이게 1번씩. 두 번째, 요 삼각형에서 파포스의 중성 정리를 쓰면 A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2배의 B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거든? 얘가 몇 번씩? 2번씩. 얘 두 개를 뭐 하면 나올까요? 연립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파포스의 중성 정리에서 대표 예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딱 나중에 하나 예제 만들어서 너가 풀어놔요. 이거 직접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해되죠 이거? 3등분점 해가지고 하나 딱 정리해놔요 문제를. 자 넘어갑시다. 내분점 외분점 한번 보자. 외분점은 말고. 자 내분점에서 그 우리 중점의 좌표는 사실 아까 정리는 안 했지만 중점은 당연히 두 좌표의 평균이잖아요. 맞죠? 1대1일 때니까 당연히 2분의 x1 더하기 x2 이렇게 나오고 2분의 y1 더하기 y2로 나오는 게 중점의 좌표예요. 요 1대1 나오면 당연히 내분점에서 성립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증명까지는 했으니 일단 바로 예제를 갑시다. 자, 가끔씩 뭐 요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냐면 가끔씩 이제 만들고 싶은 거죠 선생님이 문제를. 자 이제 공식이야. 어쨌든 적용시키는 건 크로스로 적용시키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너 또 계산도 빠르니까. 내부터 빠르잖아 솔직히 계산. 선생님 풀이법을 알아서 빠른 거지. 솔직히 계산은 너가 더 빨라. 머리가 얼마나 둔탁한데. 자 그래서 뭐 딴 건 안 보더라도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일 때 이런 좌표가 있다고 해봐요. P라는 좌표가 예를 들어서 뭐 5분의 2A 더하기 3B 어떤 좌표일까요? 한번 물어보자. 요 점은 A, 요 점은 B일 때 얘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돼? 3하고 누가 곱해졌어? B가 곱해졌지. 그럼 3이 이쪽이 있어야 돼? 이쪽이 있어야 돼? 이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좌표만 봐도 이제 거꾸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 딱 보면 뭐야? 분모 5잖아. 딱 이거 딱 계수 같잖아.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한 게 결론적으로 2맞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P는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도 거꾸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 그래갖고 이거 자 그럼 Q라는 좌표가 5분의 자 예를 들어서 3A 더하기 2B야. 됐나? 그러면 얘가 클까 얘가 클까 이런 문제야. P의 좌표가 클까 Q의 좌표가 클까? 그럼 얘는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거야? 2대 3이잖아. 그러면 요거 딱 여기서 2대 3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여기가 P고 여기가 Q니까 대소관계는 누가 더 큰 무조건? P 쪽이 더 큰 거지. 이런 대소관계도 좌표만 봐도 알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적용 한번 시켜볼까요? 필수의 7번입니다. 쉬웠어 이 단어. 너가 처음 시켰을 때 이 단어에서는 막힘이 없었어. 내 기억으로 그래. 자 근데 연습 문제는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 연습 문제 항상 또 장벽이 있는 거니까. 자 필수의 7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A라는 좌표가 3,1이고 B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고 C라는 좌표가 어디 8,6일 때
선분 AB를 2대 3으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 구하세요. 이게 목표. 그럼 봐봐. 그럼 뭐 크로스로 곱한다고 생각하고 구해주면 돼요. 맞죠? 그러면 분모는 5분의 얘랑 얘를 곱하면 마이너스 4. 암산 가능해. 마이너스 4 더하기 9. 얼마? 봐. 자, 5분의 얘랑 얘랑 곱하면 8 더하기 3. 그러니까 계산 잘하자. 그럼 P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고. Q의 좌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BC를 이번엔 딱 이렇게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럼 또 이게 크로스로 곱하잖아. 맞지? 그러면 Q의 좌표는 5분에도 똑같고, 그러면 24 더하기 마사. 그러니까 천재지. 자, 5분에 18 빼기 8. 그럼 Q의 좌표는 4,2더라. 이렇게 나온 거지. 자, 이건 뭐 해서 PQ의 길이를 구했으니까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 M 대 N, 요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요게 이제 미지수로 나온다는 거야. 조건은 너무 직관적이니까 그 따라가면 필수 예제는 그냥 풀 수 있는 정도로 수준으로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자, 필수 예제 8번이죠.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4,2고 B라는 좌표가 5, 마이너스 6일 때, 자, 선분 AB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내분점이 있겠죠. 뭐 그런 점이 있겠죠. 어딘가에. 이 내분하는 점이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이다? 제 3, 4분면 위의 점일 때 T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M 대 N이 분모로 들어갈 건데, 맞지? 이렇게 또 크로스로 우리가 곱할 거 아니야? 그럼 계산하면 이 좌표와 이 좌표들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온다는 게 인지가 되죠. 얘가 T에 대한 식으로 나와. 맞지? T에 대한 식이 3, 4분면 위에 있으려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다. 그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 얘와 얘의 뭐 공통 범위를 구해주는 게 이 문제의 해석이죠. 맞죠? 자, 그렇게 가면 되죠. 뭐 별거 없어요.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1분의 너무 쉽죠. 자, 크로스로 곱하면 되는 거니까 5t 플러스 4t 빼기 4 바로 계산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1분의 얘와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4t가 아닌데 마이너스 6t 맞고 마이너스 2t. 미쳤네. 나 x에 곱했어 방금. 자, 마이너스 2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t의 좌표를 구해보니 9t 빼기 4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러면 9t 마이너스 4가 음수다.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음수다. 이게 이제 조건 해석이죠. 맞지? 그럼 t는 작다. 9분의 4. 얘를 구해보니까 4분의 1보다 크다 나오나? 맞지? 따라서 C의 원은 4분의 1보다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고. 필수의 제 9번도 사실 똑같죠? 맞죠? 저거 해서 직선을 때려 넣으면 그냥 나오는 관점이니까 9번도 그대로 따라가셔서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나왔죠. 10번이죠. 항상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항상 나왔어. 3개는 연속 나왔어. 중상도에. 뭐라고? 3개는 연속 나왔어. 너희 언니 때부터 나왔어. 계속 나왔어. 3개는 연속. 어디에서 나왔어? 서술형에 나왔어. 자, 필수제 10번. 발전예제 10번. 왜 발전예제만 좋아하는지 몰라, 선생님들은. 발전예제는 꼭 낸다고 생각하면 돼. 개념을 위해서. 알겠지? 자, A라는 점이 2대 3이고 B라는 점이 마이너스 1,6일 때, 자, 얘를 선분 AB의 연장선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연장선을 안 줘.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모두 구하세요. 그럼 A하고 B가 어딘가에 있겠죠. 자, 그냥 AB를 그냥 내 편의상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마음대로. 순서 무시하고. AB로 잡아냈을 때 얘를 이런 조건이 있어요. 선분 AB는 3선분 BC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시키는 C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해석부터 먼저 한다면 얘가 B가 근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분 AB 대 선분 BC의 B를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죠. 거꾸로 해석해야 되죠. 그렇지? 3대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AB 길이가 3이라면 BC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조금 작게 잡아서 AB를 네가 이렇게 그냥 아무 데나 그려도 돼. 이렇게. 우리가 어디가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 길이가 얼마라면 3을 어떤가? 알지? 그럼 BC는 얼마만큼 가야 돼? 1. 그러면 연장선이라고 했으면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AB 연장선은 AB 바깥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를 가서 1로 가면 되겠죠. 그럼 이 점이 얼마다? 그럼 이런 말이 없다면 어디도 1이 있을까요? 안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두 개 모두가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모두가 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요 문제는 이것밖에 안 나와 있으니 이거부터 먼저 풀어봅시다. 알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우리 무조건 내분점으로 구해야 되잖아. 내분점으로. 내분점밖에 보자. 원래 내분점이면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다 내분점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면 얘는 선분 AC를 잡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선분 AC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뭐 하는 점이? 내분하는 점이 뭐가 나와야 된다? B더라.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교과서에 내분점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몇 대 몇으로 뭐 4대 1로 외분하는 점이 C다. 뭐 이렇게 해서 바로 풀었거든요. 지금은 내분점으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좌표를 한번 나와본다면 A라는 좌표는 2,3, C라는 좌표는 네 맘대로 잡으면 돼요. M, N 할까? M, N 하자. 이렇게 잡았고, 그러면 얘를 몇 대 몇으로?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공식을 써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B 좌표를 구해봅시다. 4분의 크로스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무조건 3M 플러스 2 4분의 크로스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3N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맞죠? 그게 몇 콤마 몇과 완벽하게 똑같다? 마이너스 1,6과 똑같다.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 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맞지? 그래서 3M 더하기 2가 마이너스 4더라. 이렇게 풀어서 A가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죠? 자, 얘가 6이 나오려면 위에가 24가 돼야 되겠죠. 맞지? 그래서 3N 더하기 3이 24더라. 3N이 21이니 N의 좌표는 7이 나와요. 따라서 C 좌표는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두 개 구해냈으니까 여기가 1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얘를 잡아야 되겠죠. 맞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2대 1이죠. 이번엔 2대 1로 뭐 하는 점? 내분하는 점이 뭐더라? C더라. 요거 이제 잘해야 됩니다. 그럼 모두가 하나 나올 거니까 우리는 모두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마름모 이렇게 두 가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평행사변 마름모. 빨리 끝낼게요. 이거 공통사투. 최대한. 조금 빨리 끝낼게요. 말빨리는 아니고. 부지런히 따라와. 알지? 자, 평행사변형이 있대요. 평행사변 하나 그릴게요. 평행사변형. 우리 평행사변형을 진짜 진하게 본 때가 언제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죠. 진짜 진하게 봤어 그때. 아주 평행사변 증명도 해보고 평행사변 되는 조건도 보고 다양한 조건에서 평행사변 되는 그것도 증명도 해보고 엄청 진하게 봤죠. 안 본 것처럼 이야기하네 이상해. 자, 뭐 생각하냐? 중2 때 진하게 봤었죠. 중2 때 많이 나왔었죠. 그럼 평행사변 성질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몇 등분한다? 2등분한다. 그런데 이렇다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말은 뭐가 되죠? 기억나죠? 다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지? 얘가 한각이 직각이 되면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되죠.
그리고 대각선이 직각으로 만나면 마름마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죠. 마름모에 없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평이사변에 없는 성질이죠. 그렇게 해서 막 직사각형도 만들어보고 정사각형도 만들어보고 다 기억나잖아요. 그럼 다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평행사변과 마름모의 특징을 한번 두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마름모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A, B, C일 때 보통 문제의 접근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선분 AC의 중점과 보통 그렇게 풀면 돼요. 선분 BD의 중점은 어떻다? 같더라 해서 보통 해결하면 되고요. 얘는 그래서 미지수를 보통 하나 주고요. 하나 주고 얘는 선분 AC의 중점과 선분 BD의 중점이 어떻다? 같다도 쓰지만 보통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조건은 좀 갈려요. 아무거나 쓸 수 있어. 우리 배웠으니까 쓸 수 있는 거야. 이거 갑자기 궁금하다. 이사가 나 기대하면서 이사가 우리가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잖아. 수직으로 우리 배웠으니까 이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곱하면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2죠. 그게 어차피 다시 할 거니까. 자, 또 증명도 할 거예요. 마이너스 2죠. 1이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생각해보면 너 여기로 기억하면 되지. 만약에 기억 안 나면 y는 x, y는 마 x. 이게 90도거든. 그럼 1하고 이 마이너스 1이잖아, 기울기가.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모든 기울기가 그래. 그것도 증명하겠죠. 직선의 방식 가서. 야, 기억력이 좋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네. 알고 있었죠? 잠시만. 흔들리는데? 눈빛이? 그러면 얘는 마름모의 성질인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BC의 길이가 같다. 이거 써도 되고요. 두 번째 시간. 아니면 선분 AC와 선분 BD가 뭘로 만난다? 직선의 기울기. 이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이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두 개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다. 이 기울기가 곱하면 기울기의 곱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공식 사용해서 푸는 거고 얘는 기울기를 이용해서 곱이 마이너스 1 나온다. 둘 중에 하나. 이건 무조건 다 들어가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D점을 A, B로 잡고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은 같다. 이렇게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12번 갑니다. 개념이 자, 필수에서 12번은 또 재밌는 문제죠. 효빈이가 좋아하는 복숭아죠. 복숭아 문제죠. 복숭아 문제도 잘 나와요. 복숭아 문제도. 자, 이거죠. 어떤 삼각형 막 임의로 이렇게 주어지면 증명 다 해봤죠. 중학교 때. 증명 좀 해봤죠. 아니 좀 증명도 수학 증명 좀 해보면 안 되냐? 내 혼자 맨날 증명하고 너가 문제만 풀고. 자. 삼각형이 뭐 아무데나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에 내각이 이등분선을 이렇게 잡죠. 내각이 이등분선. 내각이 이등분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 대 얘는 5대 5와 같다. 복숭아와 같다. 맞지? 이거 복숭아잖아. 그래서 얘 대 얘는 얘와 같다를 어떻게 증명했었지? 배고파. 슝슝슝슝슝슝 이렇게. 얘는 쭈쭈쭈쭈쭈쭈쭈쭈 연장선을 딱 뽑아요. 그럼 얘 평행하게 끈 거거든. 이 내가 이등분선에 평행하게 여기서 언제든지 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연장선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만난 점을 이렇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억각의 크기 같다. 억각 여기. 동의각의 크기 같다. 여기죠. 그래서 얘와 얘가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로 가는 거죠. 따라서 평행함으로 닮음에 의해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숭아 증명이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합니다.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거기는 없으니까 필기를 하나 외우시든지. 외곽의 이등분선이에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문제가 또 있더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외곽의 이등분선.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졌을 때 성질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걸 외곽이라고 하는데 이 외곽의 이등분선 이걸 반당해요. 이렇게 증명을 해놔. 이렇게 이게 반당했어. 삼각형은 ABC는 이렇게 잡고
이 외곽의 이동선 딱 이렇게 표시. 이 점이 T라고 해요. 이 외곽의 이동선 이라고 할 때 증명 바로 합시다. 증명은 어떻게 하냐? 항상 이 이등분선에 평행하게 C에서 끊는 거. 여기서도 A, B, C라 할 때 여기 이등분선 이렇게 평행하게 껐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C에서 이쪽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껐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끊으면 또 동의각의 크기와 억각의 크기 같다 하면 이게 억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점이 되고 얘가 동의각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점이 돼요.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꺼냈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은 구조가 나와요. 평행선을 껐을 뿐인데 여기서 평행선을 껐을 뿐인데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리는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 구조만 안다면 사실 선분 이 점을 우리가 뭐랄까 P라 할까? P를 한다면 AB 대 AC예요. 정리가 AB 대 AC는 삼각형 이걸 안 껐을 때 얘 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 대 얘. 얘 대 얘는 얘 대 얘죠. 다시 AB 대 AC는 실제로 이 AB 대 AC는 AC가 AP의 길이와 같으니까 실제로 AB 대 AP를 말하는 거죠. 여기가. 맞지?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얘가 AB 대 AP가 뭐냐면 이게 평행선에서 얘 대 얘 한 거야. 맞아요? 그러면 거꾸로 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가요? 똑같이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맞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뭐 대 뭐와 같다? BC 대 CD와 같다. 이런 거죠. 평행하니까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럼 외곽과 내곽의 이등분선을 정리했었고 이 문제는 그냥 발상만 이야기하고 갈게요. 자, 필수의 이제 그 12번은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삼각형 외곽 이등분선을 주고 이 좌표들을 가르쳐 줬어요. A라는 좌표가 1,5라 줬고 B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로 줬고 C라는 좌표가 5,2로 줬어요. 5,2. 그랬을 때 이 D의 좌표를 구해줘 라는 게 문제 관건이에요. 그럼 먼저 우선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게 첫 번째 스텝이겠죠. 그래서 AB의 길이와 선분 AC의 길이를 먼저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얘는 주 빼고 제곱, 주 빼고 제곱의 루트니까 5, 25 더하기 12. 그러니까 10의 제곱이니까 144죠. 그렇지? 그럼 이게 13 나오고요. 맞죠? 169니까. AC의 제곱은 4, 3이니까 5 나오겠네요. 맞죠? 4하고 3의 제곱이니까. 그렇게 나온 다음에 얘가 13이고 얘가 5가 나왔으니 결론적으로 이 대 얘도 몇 대 몇이다? 13대 길이가 아니고 B가 13대 5라는 뜻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D의 좌표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13대 5로 내분하는 점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맞죠? 공식 적용하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문제는 게 없죠? 여기까지. 그래서 무게 중심 둘이밖에 안 남는다. 자, 둘이밖에 안 남는다. 자, 무게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에요. 나중에는 미분 배우고 미적분 배우고 그 대학교 올라가면 다양한 도형에 대한 무게 중심을 찾을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데 되게 저 재밌었어. 특이한 도형의 무게 중심 찾는 과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의 뜻은 세 중선의 교점이죠. 정의역을 해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중점 잡아서 요거의 중점 잡아서 여기 중점 잡아서 소리 이렇게 연결할 때 이게 꼭 한 점에서 만나요. 중점 잡아서 그 무게 중심이
G라고 보통 나타내죠. 삼각형 무게중심이. 이 성질도 다 알고 있을 거야. 몇 대 몇으로? 2대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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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한다?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거를 증명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요 점을 x1, y1이고 얘 점을 x2, y2고 이 점을 x3, y3라면 우리 무게중심 좌표 G를 구하는 방법이 결론적으로 이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의 좌표는 이 B와 C의 중점의 좌표다. 따라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이 무게중심은 선분 AM을 이 관점 이 자체의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니까. 알겠지? 그게 그럼 무게중심인 거 인지하면 되잖아. AM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결론적으로 뭐더라? 무게중심이다. 이 무게중심의 이제 성질을 쓰는 거죠, 사실. 그러면 우리 한번 구해본다면 이게 A 좌표는 x1, y1이었잖아. 맞지? 요거였으니까 얘를 크로스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2 더하기 1은 3이잖아. 맞지? 그러면 얘하고 얘 곱하면 분모 사라지고 얘하고 얘 곱하면 그냥 x1이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 좌표의 평균이 나와. 지금 이렇게. 이것도 세 좌표의 평균이 나온다. 그쵸? 이렇게 나왔던 게 무게중심의 좌표였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너지로 집에서 제가 증명 좀 해봤으면 좋겠어. 이 관점 꼭 증명해봤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삼각형 이렇게 주어졌을 때 홍서백님이 밑에 증명해놨어. 증명은 그거 해봐라 방법. 이 삼각형이 ABC가 있을 때 여기에 일정하게 각 선분마다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P고 선분 BC를 순서지켜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Q고 선분 CA 순서지켜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즉 얘를 N 대 N 얘를 M 대 N 얘를 M 대 N 일정하게 M 대 N으로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결 P Q R이라 했을 때 이 삼각형 R이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맞지?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 삼각형 ABC와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은 뭐한다? 일치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B가 일정하게 이렇게 내분점을 해도 이 삼각형의 무게 그래비티하고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껐을 때 이게 일치한다는 소리야 이거. 그거를 뭐 해라? 여기 증명 한번 해봐라.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얘를 x1, y1으로 잡고 얘를 x2, y2로 잡고 얘를 x3, y3를 한번 잡아가지고 무게중심 이건 거 아니잖아 이미. 이거는 쓰면 되고 무게중심. 그러면 이거 m대로 내분하는 점 우리 정의할 수 있잖아. 정의할 수 있잖아 m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좌표 나온 거 3개 더해서 3으로 나눠봐. n이 사라진다. 해보면 알겠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라서 13번 그냥 풀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건 13번 그냥 풀면 되고 14번만 이야기해 줍시다. 발전 예제 갑시다. 무게중심 정의만 알면 풀 수 있는 거라서 14번 한번 14번 A라는 좌표가 마이너스 2,7고 시험 때는 이제 이걸 뭐 계산식으로 적어서 풀면 안 되죠. 객관식은 계산식으로 절대 풀면 안 되죠. C라는 좌표가 8,3일 때 선분 AP의 제곱 플러스 선분 이건 의미가 있죠. P의 제곱 플러스 선분 CP의 제곱의 뭘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의 P의 좌표도 구해보세요. 이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이게 1번 문제고 홍서백님이 2번째 뭐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해보세요. 그럼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게 홍서백님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 우리 홍서백님 이창이 제가 주자 홍서백님 뭘 이야기하고 싶냐 얘의 최소값을 가지는 그때 P의 좌표가 곧 뭐하고 똑같다?
무게중심과 일치한다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소수점 분담은 이거는 뭐고 P 좌표를 미지수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A뿐만 B로. 그럼 이걸 우리가 표현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쭉 빼고 이게 다 이게 선분 AP의 제곱, 선분 BP의 제곱, 선분 CP의 제곱 이거 다 정리해야 돼. 착하게. 맞죠?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옥수 식이 길어. B-7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얘는 얘하고 얘 빼는 거니까 A-6의 전체 제곱 플러스 B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얘하고 얘 빼면 A-8의 전체 제곱 플러스 B-3의 전체 제곱이야. 이거를 심지어 뭐 해야 돼? 다 더해야 돼. 그럼 다 더하면 자, 그럼 더해보면 자, 3A 자, 뿔 4 마 12 마 16 다 더하면 마이너스 24. 계산 잘하네 이것들. 자, 그 다음에 B의 제곱 먼저 줄까요? 3B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 마 14 뿔 2 마 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18인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B. 오케이. 내가 무슨 18을 강조하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 되게 좋아하던데. 18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얘 상상 계산해 봅시다. 36, 64, 맞네. 49, 1, 9 이렇게 나오네. 요까지 다음 100이고, 요까지 다음 착하다. 50이고, 여기 13까지 다음 100. 그러면 163일. 이거는 계산을 하라고 맞지?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의 최소값이 그때 P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야 돼요. 그럼 A는 A끼리 완제, B는 B끼리 완제를 고치면 돼요. 그럼 A는 A끼리 완제를 고친다면 얘는 3으로 묶어내고 나서 A제곱 마이너스 8A가 되죠. 그렇지?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그 다음 B로 3으로 묶어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6B가 되죠. 플러스 9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163은 원래 있었고. 그러면 여기까지 고치면 3에 A-4의 전체 제곱이 되고 더하기 3에 B-3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8 나오면서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안 75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 빼면 얘는 8 되고 88인가? 맞지?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얘 완전 제곱식이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결론적으로 A가 4이고 B가 3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8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무게중심을 한번 구해보시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돼요?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얼마 정도 돼요? 이거 보고 구하면 안 됩니다. 자, 직접 구해보니까 어떻더라? 일치하더라. P좌표. 그때 P좌표도 4,3. 무게중심도 4. 그러면 실전에서는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얘를 바로 무게중심으로 구해서 바로 구해야 되겠죠? 정관 점사의 용식 이용해서 굳이 이걸 계산하고 있다고 미친 짓이지, 맞지? 자,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 원리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원리만 32페이지까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칩시다.